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를 한 문헌은 삼국유사, 제왕윤기, 이 고려사 전려, 동국통감, 규현사, 동사강목, 동국사약. 이제 이 삼국유사하고 제왕윤기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편찬된 거고요. 고려사 전려, 동국통감 나머지는 다 조선시대 때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요, 이 고려시대나 조선 때는 어떤 역사 인식을 가졌냐면요, 정부의 사서 편찬자들이 사대주의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갖고 단군조서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략하게 했다고 해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대략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이때 이 사대주의를 때문에 기자를 아주 높이 숭상하고 단군조선을 이어서 기자조선, 사만,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통일신라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통 사만 정통론이라고 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지금은 기자조선을 거의 우리 강단사학교나 제야사학교도 기자조선 허구다 그래서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사대주의 영향이 있어갖고 기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역사서마다 기자조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이전이 편찬한 삼국유사요. 여기 보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삼국유사가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건 저번에도 설명드려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 보통 이제 삼국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김부식이가 사대주의 영향으로 이 단군조선 역사는 아예 빼버리고 신라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보면 아주 이 사서 편찬자들이 이 사대주의 영향이 아주 강해갖고 이 단군조선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중국에서 왔다는 기자를 갖다 굉장히 높이 받드는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이제 이 고려시대 이승류 이 선생은 사실은 이 정부의 사서 편찬자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쓴 역사를 썼기 때문에 이 제왕윤기만은 좀 특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나 정부의 사서 편찬자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이승류는 과거에 이제 이 고조선,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역사서를 많이 이렇게 봐갔고요. 이분은 이제 제왕윤기에서 이 그러니까 단군을 전조선이라고 칭했고 기자를 후조선이라고 칭했는데 이 기자는 중국에선 기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토생적인 기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문 글자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만의 찬탈, 그래갖고 사만을 계승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삼국과 그 다음에 후고구려, 후백제, 발해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 칠원 고시를 통해서 이제 저술을 했는데 이 제왕윤기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 중국과 우리 민족과의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성이라든가 자주성, 주체성을 가진 우수한 문화 민족이라는 걸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만 해도 이제 이 관찬 사서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역사학자가 쓴 이 제왕윤기하고 이 역사 인식이 좀 다릅니다. 조선 때 보면 이제 주로 아주 유명한 역사서가 동국통감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이제 관찬사서입니다. 관찬사서라는 게 이제 관에서 직접 이제 왕의 명에 따라서 이제 이 역사서 쓴 걸 이제 관찬사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제왕윤기의 영향을 받았는지 단군조선에서 사만까지를 외기로 이렇게, 이 외기라 했다는 건 정사가 아니고 좀 다르게끔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삼국의 건국으로부터 신라 문무왕까지를 삼국기, 그다음에 고려 태조부터 고려 말까지 고려기, 이렇게 하고서 이제 동국통감의 그 역사를 이제 편찬했는데, 이 동국통감은 기자조선과 마한, 그러니까 기자조선을 또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한, 그다음에 신라의 역사 위치를 높이고 당군조선과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낮췄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고려 시대, 고려가 신라의 정통을 이은 그 왕국이라고 왕조라고 해갖고, 이 조선도 고려를 이은 왕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고구려 백제보다도 신라를 더 먼저 치고 그렇게 역사 인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숙종 때 이 북의 노인이 규원사를 썼는데, 이분은 관찬사서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역사를 썼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조선 때까지 남아있던 많은 역사서를 보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이 뭐랄까, 우리 조선이 중국의 사대주의 그 영향을 탈피해가고, 그러니까 소중화라는 이런 사대주의를 탈피하고 고조선과 마한, 삼한, 고구려, 조선을 이어지는 이런 독립국가라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현사에 보면요, 단군 이전의 상고 역사는 환인천자가 천지를 만들고 환웅천왕이 천부인 세계를 갖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 등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에 군장으로 추대받아서 부족을 다스렸다는 내용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규현사가 굉장히 그 당군조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역사서를 썼는데, 무려 한 100여 페이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당군 이제 왕검으로부터 이 40세대 고열가까지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왕명과 제의 기간, 그 다음에 역대 당군의 치적이 아주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당군 왕검이라 하지 않고 당군 환검이라고 그렇게 칭을 했는데, 환웅의 아들로서 요인과 같은 시기에 박달나라의 임금이 되어 태백산 남쪽 우수하에 도읍을 두었고, 지금 만주 길림성입니다. 9개 대국과 12개 속을 거느린 영토로 요서지방이 이뤘다고 이렇게 규현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당군 환검의 환웅의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삼국유사가 환웅의 서자, 이렇게 서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서자라는 이 한문 글자 때문에 대부분의 강단사학자나 모르는 사람들은 첩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서자는 이 첩의 아들의 의미도 있지만 으뜸서입니다. 으뜸서고 우두머리 서기 때문에 큰 아들을 의미하는 게 이 서자입니다. 이걸 일제시대 때 매국 사학자들이 이걸 교과서에 때 첩의 아들로 이렇게 자꾸 가르쳐 갖고 첩의 아들로 이렇게 서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동사강목이란 이 책도 조선시대 때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그 역사서인데, 이건 조선시대 때 안정복이 저술을 했습니다. 동사강목은 안정복 씨가 여러 사서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해갖고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당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서를 썼는데, 이게 18세기 이후에 많은 후대 역사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서입니다. 그래서 동사강목은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 체계를 갖다가 기자 원년으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기자조선, 마한, 신라, 고구려, 백제, 통일신라, 고려로 서술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앙정복은 그래도 사대주의 좀 인식이 있어갖고 여기 기자조선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6년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이제 최병원 씨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대동역사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대동역사는 이 당군조선에서 마한까지의 역사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찬했는데, 이게 당군조선의 그런
이걸 너무 심도 있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사실 1905년에 출판했는데 이 1909년도에 사용 금지를 당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 역사가 여기 보면은 이 규현사를 인용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당군노선 역사서 상세히 기술해 갖고 이 민족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역사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있으면 이 조선시대 때 역사서인 여러 이런 규현사뿐만 아니라 동국통감 또 이런 규현사 또 동사강목 이 대동역사 이런 걸 한 번씩 읽어보셔갖고 그 각 시대마다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때는 어떤 역사 인식을 가졌는가? 대한제국 때 여러 역사서를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때하고 순종 때 그 기간 동안에 역사서 많이 썼는데 보통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문헌들이 이 대한제국 때 나온 책들입니다. 역사서인데 보통교과 동국역사.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 정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서입니다. 보통교과 동국역사, 동국사략, 동사제강, 조선사략, 해동실록, 조선역사 이것들이 조선 말에서 대한제국 시대 때 편찬한 역사서인데 여기에 당군노선에 대한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대한제국의 역사 교과서는 조선시대 중화, 사대주의 역사 의식을 갖다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갖고 있어 갖고 당군노선의 역사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술했다고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대여섯 페이지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대주의 좀 개념이 있어 갖고 기자조선과 유면조선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일 합방 후에는 현채 이제 학자가 동사제강을 썼는데 이게 이제 한일 합방 후에 조선 총독부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동사제강은 임나인범문서를 받아들여 갖고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그런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 전에 현채가 대한제국 시대 때 쓴 여기 보면은 동국사략이라든가 조선사략은 현채 선생이 쓴 건데 이때는 일본 임나부설이 없다가 이 1909년도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 후에 이제 현채 선생이 동사제강을 쓰면서 여기에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이제 받아들여 갖고 식민사관을 추정했는데 이것은 아마 조선 총독부의 그 검열을 피하려고 아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 후에는 이 조선 사략 등 이 개인이 펴낸 역사서들을 보면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당군의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냐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군노선의 역사를 확실히 하고 우리 민족이 과거에 아주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또 중국을 지배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독립운동의 회수를 갖고 이렇게 고치시키려고 이렇게 사천 역사들은 아주 민족의식을 굉장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통독부는 이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설립해 갖고요. 1932년 조선사를 발간한 당시 당군조선을 아주 삭제하고 이 사만, 신라 고려 백제부터 역사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한일 합방 후에는 독립운동하는 민족학자들은 이 당군조선의 역사서를 굉장히 크게 부각하고 있고 이 조선 내 식민지된 이 조선 내에 있던 그 역사학자들은 당군조선을 거의 삭제하고 이 조선 총독부 편찬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하게도 1935년에
이창환이라는 선생이 그 개인적으로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세창서관에서 편찬한 조선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1935년이면 창씨 개명등하고 완전 이제 이 조선을 일본 국화하려는 이런 시기인데도 조선 총독부 검열을 받고 출판했는데 여기에는 당군조선의 역사가 아주 상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걸 통과했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이창원의 조선 역사를 보면요, 그 서두에 그 자기가 만주를 답사하면서 삼국사기, 상무사, 기원사, 죽서기년, 만주원류고, 만주지, 송막기문, 완이여편, 해동실록, 동사유고, 신단실기, 단전열 이런 걸 다 참고했다고 이렇게 서문에 써 있습니다. 이 조선 역사는 물론 저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보기가 힘든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임시정부와 그 독립운동하는 도대체 어떤 역사 인식을 가졌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펴낸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간의 그 당군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거 참고문으로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련 역사, 조선상고사, 이거 신채호 선생 쓴 조선상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태훈 선생 쓴 배달조선 정사, 한국통사, 한국역대소사, 신단슬기 이걸 참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들을 다 검토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당군의 후예이며 여러 부족으로 형성된 당군조선 중심의 부족은 부여족이고, 그러니까 부여족이 정통이라는 겁니다. 한족과 다름을 강조했고 조선과 대한제국 때의 그 사대주의와 매국 사학 연사 인식을 탈피해 갖고 당군조선의 역사를 문헌에 의거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군조선이 그 정통 역사 인식 체계를 보면요, 당군조선이 부여를 이어서 삼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정통으로 보고 있고요. 신라보다는 부여 고구려가 중심 역사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런 역사 인식을 갖냐면요, 그 과거에 고려나 조선 때는 신라를 고구려보다 먼저 정통으로 이렇게 보고 신라,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이렇게 역사서를 썼는데 독립운동하는 이 역사가들은 그 인식을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군조선을 이어받은 게 고구려다. 고구려고 고구려는 부여족이고 부여족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최근에 알려졌지만 신라는 그 흉노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도 흉노족의 이 자손이기 때문에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고구려 백제 즉 부여족하고 전쟁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의 그 계통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시정부와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은 완전히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 이제 그 임시정부의 이제 보면요, 국권을 상실한 이제 1910년 이후 이제 광복절 때까지 국내에 일제와 투쟁한 독립운동가 중에서 역사 연구에 전념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대표적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 임시정부와도 다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 세 분 다 역사서를 다 저술했습니다. 신채호 선생, 박원식 선생, 신태훈 선생이 이 세 분인데요. 이분들의 이 역사서를 찬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상고사 이 책입니다. 이 책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는 뭐라고 서문에 써 있냐면 역사란 민족을 떠나서 역사가 성립될 수 없다. 그 이제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당군으로부터 이어 내려온 것인데
후세 역사가들이 이를 무시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통탄하고 있다 이게. 신채호 선생의 이 조선상고서를 보면요, 그 서문에 어떻게 통탄하냐면 그 우리 민족의 그 매국자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꼽는 게 김일신과 태종무열왕 때문에 우리 민족이 뭐 저기 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민족의 고향인 만주를 다 성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매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매국을 했다 이렇게 통탄해가고요. 두 번째는 그 김부식을 들고 있어요. 김부식이 이 당군조선의 2300년의 역사를 갖다 다 깔아뭉개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당군조선의 맥을 이은 걸 모르고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통탄스럽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